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초등학교 교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코딩과 함께하는 햄스터 운전면허라는 주제로 고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블록코딩 할 수 있을지 관련된 활동들을 제가 준비해서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주제가 지금 햄스터 운전면허라는 주제에 걸맞게 생활의 달인에서 나왔던 이 운전의 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직접 운전을 할 수는 없겠지만 로봇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햄스터 로봇을 활용해서 그 로봇을 내가 직접 조종을 해보고 이 운전의 달인처럼 햄스터봇을 잘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동기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고 왔는데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는 이게 한 차시 정도, 즉 40분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다 보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싶은 경우에는 이 운전의 달인이 어떤 식으로 운전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하는지 등 중요한 장면만 잠깐 보여주고 충분히 동기유발을 하고 난 이후에 넘어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기유발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요, 햄스터봇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햄스터봇의 크기가 어떤지, 무게는 어떤지 아이들에게 이렇게 수치화된 숫자로 보여주고 직접 한번 들어보고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게 하면서 햄스터봇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햄스터봇에는 다양한 센서나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은 다 활용하진 않겠지만 이런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이나 다른 활동을 할 때에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로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떤 소리를 나게 하거나, 오른쪽 LED, 왼쪽 LED를 이용해서 이 불빛을 나게 하고, 오른쪽 근접 센서, 왼쪽 근접 센서로 해서 햄스터봇의 근처에 누가 다가왔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센서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밝기 센서, 얼마나 밝은지에 따라서 햄스터봇이 움직이게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얘기해 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왼쪽 바닥과 오른쪽 바닥에 있는 이 바닥 센서 등을 이용해서 바닥에 있는 것들을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햄스터봇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내기나 LED 점등, 깜빡이, 바퀴 움직임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이 중에서는 LED 점등이나 소리내기, 그리고 LED 깜빡이, 바퀴 움직임 등 요 네 가지 정도로만 할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기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 다음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의 스마트 기기에 따라서 햄스터봇을 조종하거나 코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게 되는데, 오늘 그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노트북과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이용할 경우에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엔트리나 스크래치, 로봇 코딩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이용한다라는 경우에는 로보이드 런처라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엔트리나 스크래치에 직접 접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코딩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엔트리에 접속해서 엔트리에 있는 블록들을 이용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로봇 코딩을 다운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해서 실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hamster.school이라고 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서 왼쪽 아래에 다운로드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 64비트용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PC 또는 노트북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설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오른쪽 위에 보이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걸 선택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PC나 노트북 사양에 맞는 그 운영체제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금방 설치가 되는데요. 반드시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PC나 노트북의 운영체제에 맞게끔 설치를 해 주어야 하고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이 로봇 코딩을 통해서 스크래치나 그 엔트리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엔트리를 이용해 볼 건데요. 먼저 엔트리도 온라인과 그리고 스크래치, 오프라인, 엔트리, 오프라인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온라인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 반드시 갖춰져야 되고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되지는 않아도 미리 사전에 내 컴퓨터나 내 노트북에 이 스크래치 3.0이나 엔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블록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햄스터봇을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노트북이나 그 데스크탑 본체에 보면은 USB를 꽂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 햄스터봇 동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동글을 꽂아 놓으면은 파란색 불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후에 이 햄스터봇의 전원을 켜게 되면요. 이렇게 그 로봇 코딩의 오른쪽에 보면요. 이렇게 햄스터봇이 하나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요, 여기 S랑 R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색깔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햄스터봇의 LED랑 똑같은 색깔이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내 컴퓨터랑 이 햄스터가 잘 연결되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된 상태에서 엔트리 온라인, 그 다음에 단일 로봇, 그 다음에 엔트리 실행 순서로 이렇게 엔트리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엔트리를 실행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하드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글이랑 햄스터봇을 연결을 하고 이 엔트리 화면을 껐다가 켜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코딩을 할때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미 코딩이 되어 있는 그 동작 확인이나 아니면은 뭐 원격 조종기, 터치 고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양한 로봇 활동들을 한다면은, 그래도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정을 코딩을 직접 겪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향키로 주행 연습하는 것을 코딩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활동지에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쭉쭉쭉 되어 있는 요 맵이 있는데요. 이 그림과 같은 길에서 햄스터봇을 방향키로 조작해서 움직이려면 어떻게 코딩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칸이 약 5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요 왼쪽이나 또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갈 때는 각도가 약 90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코딩을 해야 될 텐데, 학생들에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처럼 필요한 블록들이 어떤 게 있을지 한번 같이 찾아보고 이 블록을 어떻게 조립할 수 있을지 직접 생각을 해보고 조립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이 직접 실습하면서 학생들은 선생님의 실습을 그대로 따라할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시간은 절약될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없으면은 코딩의 수업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잠시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5cm와 90도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난 이후에 직접 햄스터봇을 움직여서 처음에 시작한 위치부터 지정한 위치까지 이동할 수 있게끔 조정해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요. 저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하고 난 이후에는 각자 짝꿍이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처음에 시작 위치를 정하고 그 다음에 도착 위치를 정해서 움직여 볼 수 있게끔 미션을 해결하는 형태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앞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왼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왼쪽으로 90도 돌아가서 쭉쭉쭉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위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방향키로 직접 누르지 않고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주행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햄스터봇이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생각을 해보면서 한 번의 코딩으로 햄스터봇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끔 코딩을 해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왼쪽에 있는 상태 0,1이라는 위치에서 지금 이쪽 4,1이라는 위치로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앞으로 5cm 이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반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렇게 블록을 조립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코딩을 이미 경험한 친구들이나 쉽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코딩을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생님께서 블록들을 제공을 해주고 어떻게 조립하고 각각의 빈칸에 어떤 숫자를 넣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는 지금 첫 번째로는 이렇게 쭉 직진 앞으로만 갔다면은 이번에는 왼쪽 오른쪽 회전까지 같이 넣어서 아래와 같이 몇 번 반복하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똑같은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블록대로 코드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하나, 둘, 세 칸 이동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90도 돌고 앞으로 한 칸, 두 칸 이동하게 됩니다. 그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해서 코드를 완성했습니다. 계속 오른쪽과 왼쪽으로 도는 것이 단순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지금처럼 어떤 특정 어떤 지점을 한번 들렸다가 최종 목적지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서 왼쪽, 오른쪽 다 돌아볼 수 있게끔 최대한 많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게끔 서로 퀴즈를 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형태로 움직이게 해라 라고 했다면은 앞으로 5cm로 두 칸 이동하고 왼쪽으로 90도 돈 상태에서 앞으로 다시 5cm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제자리 돈 상태에서 앞으로 5cm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앞으로 5cm 이동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별 모양을 두고 여기를 다 들렸다가 이 별들을 모아봐라 라는 미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실 때 또는 뭐 캠프에서 수업을 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이 별 표시 대신에 어떤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든지 어떤 물건을 놓는 형태로 이 물건들을 다 갖고 가봐라 라는 형태로 미션을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다른 친구들끼리 짝꿍끼리 해서 서로 문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 최종 시험으로 이제 주차기가 있는데요. 어른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주차잖아요. 학생들도 마지막으로 이 블록 코딩을 이용해서 주차하는 공간까지 햄스터봇을 이동해보는 형태로 마지막으로 활동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cm 이동하기,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몇 도 또는 몇 초 제자리 돌기 등 이런 지금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의 블록들만을 이용해서 미션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께서는 여기 있는 블록들을 보여주시겠지만 학생들에게 여기 센티미터 이외에도 초를 선택을 해도 되고 이 앞에 있는 숫자는 학생들이 각자 생각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바꿔도 되고 앞에 있는 숫자도 입력할 숫자도 바꾸고 도도 초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왼쪽, 오른쪽, 양쪽의 LED를 어떤 거를 킬지 3개 중에 선택을 해서 코드를 짤 수 있도록 하고요. 오른쪽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처럼 LED의 색깔을 나타내서 각각의 색깔에 맞는 LED 색을 선택을 해서 미션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양쪽 중 선택을 해서 어떤 LED를 꺼야 될지 이 블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왼쪽 LED만을 켰다 하면 왼쪽 LED만 끌 수도 있고 양쪽 LED를 다 켰다 그러면 양쪽 LED 끄기를 통해서 블록을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코딩을 하기 전에 이 블록들에 대해서 알아봤던 것처럼 미션지에 있는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은데요. 주차 구역을 나타내는 P, 그 다음에 스피커 모양은 B 소리내기,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금지 표시되어 있는 거는 통행금지, 즉 자동차가 갈 수 없는 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고 P하고 금지 표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LED 초록색, LED 노란색, LED 빨간색 켜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LED 파란색 LED 켜는 것도 있는데
이 LED 같은 경우는 어차피 색깔로 나타냈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구분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햄스터봇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바퀴 90도 회전해서 앞으로 한 칸 그리고 LED 초록불빛을 켜고 한 칸 주차하고서 초록불빛을 끄는 형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용 가능 블록은 계속 보여주고 이 블록 중에서 햄스터봇이 여기 있는 P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난 이후에 직접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으로 가서 회전하고서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짠 예시 코드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LED 있는 쪽으로 갔다가 주차 구역으로 갈 수 있는 형태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마다 조금씩 코드는 다르겠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형태는 똑같아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결과는 똑같이 나와야 합니다. 제가 지금 예를 보여준 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초록불이 켠 상태에서 가서 주차하면서 이제 끌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5cm 그리고 90도라고 했는데 초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은 약 1초에서 2초 사이라 1.5 또는 2초 이거를 학생들이 직접 이 숫자에 입력한 숫자를 바꿔가면서 어떤 게 정확한지 확인해 보면서 디버깅 과정을 거치는 것도 중요한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스피커가 있는 쪽으로 지나쳐서 주차 구역까지 가게 될 텐데요. 이 스피커에 도착을 하면요. B 소리 한번 재생하기가 나고 다시 앞으로 가고 회전해서 주차 구역까지 이동하는 형태로 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주차 구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스피커 앞에는 지금 통행금지고 주차금지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동을 해야 돼서 앞에 왼쪽으로 돌아서 스피커가 있는 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LED를 켜고 난 다음 주차구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스피커를 켜고 바로 주차구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션이 있기 때문에 LED가 있는 곳까지 가서 주차구역으로 도착하는 형태로 미션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혹시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른 방법으로 이동한다면 반복되는 블록은 몇 번 반복하기 블록을 활용해서 조금 더 단순하고 짧게 코드를 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미션 같은 경우는 주차구역으로 바로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는 LED랑 소리까지 미션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LED랑 빨간색 LED를 켜고 이쪽으로 가서 끈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소리를 켜고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 주차구역까지 가는 형태로 미션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앞으로 5cm 이동하기가 두 번 반복하기가 있어서 반복하기 블록을 한번 사용해 봤는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 조금씩 다르게 이제 코딩을 할 때 반복되는 블록이 있다면은 반드시 반복하기 블록을 활용해서 최적화하고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바로 통행금지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 없다면 바로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아래쪽으로 가서 노란색 LED 그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가서 빨간색 LED를 켜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 주차구역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아진 느낌이죠. 소리를 두 번 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LED랑 노란색 LED를 할 수가 있는데 파란색 LED, 즉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쪽까지 이동한 다음에 파란색 LED를 거쳐서 여기서 한 바퀴 쭉 돌아서 앞으로 내려와서 노란색 LED를 켜고 주차구로 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뒤로 몇 cm 이동하기가 있었다면은 이 상태에서 LED, 파란색 LED가 있는 데까지 가는 상태에서 뒤로 한 칸, 두 칸, 즉 5cm, 10cm 정도 이동한 후 다시 회전해서 주차구역에 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재 사용 가능 블록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몇 cm 이동하기 블록만 있기 때문에 파란색 LED에서 왼쪽으로 두 번 더 돌아서
이 앞쪽을 바라볼 수 있게끔 노란색 LED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해서 이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좀 긴 형태로 코드가 나왔는데 지금 첫 번째 거 보면요, 왼쪽으로 90도 제자리 돌기, 앞으로 5cm 이동, B 소리 한번 재생이, 지금 여기가 소리가 두 번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하기 블럭을 활용하지 않았다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화면에서 블록이 3개가 더 늘어난다 라고 하면 블록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죠. 반드시 반복하기 블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6가지 미션도 다 끝내봤는데요. 어떤 친구는 이 6가지 미션을 금방 끝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학생들 개별 수준에 맞게 알맞은 활동지랑 알맞은 활동들을 골라서 사용을 해서 수업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다 너무 쉬워서 너무 금방금방 끝났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햄스터봇 바닥에 보면요, 바닥 센서가 있거든요. 그 바닥 센서를 이용해서 이 검은색 줄을 따라갈 수 있게끔 라인 트레이싱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검은색 선을 왼쪽 또는 오른쪽 또는 양쪽 바닥 센서로 따라갈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만 코드를 완성을 하게 되면은 무한으로 계속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계속 반복하기 안에다가 만일 손차짐이라면은 정지하기를 넣고, 아니면은 이 바닥 센서로 따라가기를 넣는다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의 모습으로 햄스터봇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손을 갖다 대면요, 이 햄스터봇이 손을 잡고서 멈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시 떼면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을 해주고 싶었는데, 고학년 활동에서는 코딩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미션들을 해결하면서 어떻게 코딩할 수 있을지 반드시 생각을 해보고 직접 코딩하고 그 결과를 햄스터봇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고학년 햄스터봇 코딩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